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돼서 기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앞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입사 서류라는 것은 자율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율 양식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회사의 그 기본적인 내용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소개서의 어떤 질문 내용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어,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양식의 어떤 입사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각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 그 구직자들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질문 형태로 제시를 하고요. 질문에 맞춰서 내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답변을 다는 형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제 다른 영상에서요, 역량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직업 기초 역량, NCS, 뭐 이런 역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총 10가지 역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NCS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기초 역량이 10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어떤 질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 기초 역량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자기소개서의 질문에서 최근 5년 동안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초 역량 중에서 어떤 역량을 묻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이 질문은 어떤 역량을 묻는 걸까요? 네, 이것은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개발 능력과 관련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런 류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예시를 한번 보죠.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량과 관련된 거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제대로 계획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 상황에 봉착을 했다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됐는지 그 관점에서 내용을 서술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보면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서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한 노력 및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량 파악을 하기 위한 걸까요? 네,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네, 그 다음 거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걸까요? 네, 이거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학교 생활 및 여러 조직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조직의 중요성 및 경험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단의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걸까요? 네,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문항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자기 개발 능력도 이렇게 문항이 그 회사에 맞춰서 이렇게 수정이 돼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 역량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첫 번째 과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글자 수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 수. 글자 수는 어떤 의도냐라고 했을 때
글자 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글자 수 같은 경우에 대략 한 50에서 한 200자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면접에서 좀 파악을 하겠다. 간단하게 입사 서류에서 파악을 하고 나서요.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질문해서 좀 파악을 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평균적인 글자 수 대략 한 600에서 1600자 정도. 이 정도가 보통 기본으로 작성을 하라고 요청해요. 보통 한 800에서 한 1000자 정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들, 경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000에서 3000자 정도, 많은 글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짜 동기가 우리 회사에 좀 지원할 만한 사람들 있죠. 동기가 명확한 사람만 지원해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입사 지원서 서류 작성을 해보셔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뭐 한 1000자, 800자 정도 되면 이것도 이제 다른 회사 A라는 회사에 뭐 지원할 때도 넣고 또 B라는 회사에도 지원할 때 같이 이렇게 넣잖아요. 비슷한 글자 수니까. 하지만 2,000, 3,000자 정도 되는 거면 분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글자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까지 좀 걸러내겠다라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각 그 글자 수에 따라서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제시된 글자 수를 가능한 한 좀 맞췄으면 좋겠다. 예, 여기서 한 1000자 정도라고 하면 일단 제시된 글자 수의 한 80% 이상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000자 같은 경우에는 한 800자 이상은 좀 써주시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 포털, 자포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글자 수 체크가 요즘에 되죠. 기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글자 수를 좀 채워주시고요. 그런 기능이 없다. 아니면 오프라인 그 이력서 채용 그 입사 서류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자 수 체크하는 그런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반드시 글자 수를 좀 채워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에 담긴 의미들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 형식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땐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앞서서는 뭐였어요? 자유 형식이 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질문들, 항목들을 제시해 주는 거였다면 이것은 항목들이 제시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나의 장단점이나 아니면 성장 과정 그리고 역량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경험들, 있는 경험들, 그다음에 입사 후에 저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는 포부들, 요것은 반드시 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서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반드시 항목별 소제목을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꺽쇠에 있는 부분이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소제목을 좀 추가를 하지 않으시면요. 채용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눈에 띄는 거 제목을 보고 관심 있다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읽는 형태로 이렇게 보통 채용 과정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제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제목들을 좀 잘 기재를 해서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은 이렇게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단의 핵심 내용들, 그래서 가장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항목을 집약시킨 그런 소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카피와 같이 좀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직관성이 떨어지는 영어나 뭐 한자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잘 알려진 어떤 격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나 어떤 가치관을 좀 쓸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요즘의 말로 좀 신박한 그런 것들을 좀
키워드들을 아니면 문장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어떤 대표적인 광고 문구나 기업 이념들, 그 다음에 인지사항들을 연결을 좀 시켜서 약간 수정을 해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어떤 광고 문구들 활용한 것들, 뭐 인지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활용한 것들 예시를 좀 보면요. 신한은행은 따뜻한 동행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10년에 10만 마일, 네, 누구누구의 꿈이 되겠습니다. 뭐 구직자 누구누구의 꿈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신세계의 울림, 신세계의 울림, 누구누구의 열정에 불을 지피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광고 문구를 한번 좀 수정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주제, 내용과 연결시키는 형태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입사 준비를 할 때 그 어떤 인문학 내용들 있죠. 뭐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책들 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함축시킨 거죠. 내용들이죠. 함축시킨 그런 문장들이 목차가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좀 좋은 추천 어떤 베스트셀러들, 이런 그 책들을, 도서들을 보면 그 목차들을 좀 잘 보면, 나와 나의 어떤 경험과 유사한 그런 제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식 디자이너